집박귀 부리왕. 어느 왕이 공주의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어요. 왕은 먼 지역까지 수소문해 공주에게 어울릴 젊은 남자들을 초대했지요. 그런데 공주는 찾아온 남자들에게서 번번이 단점만 끄집어냈어요. 공주가 아무리 잘생긴 왕자에게도 퇴짜를 놓자 왕은 영 못마땅했지요. 첫 번째 남자는 얼굴이 새하였어요. 늘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는 공주는 투덜거렸어요. 우와, 귀신처럼 창백하네요. 두 번째 남자는 얼굴이 불그레했어요. 그러자 공주는 놀려댔어요. 토마토 얼굴이네. 세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어요. 공주가 말했어요. 콩줄기 지지대처럼 앙상하군. 공주는 네 번째 남자에게는 쪼글쪼글한 건자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거든요. 공주는 모든 남자를 차례로 돌려보냈어요. 남자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실망해서 돌아갔지요. 마지막 구원자는 다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가 왕자로 다가왔을 때 공주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뾰족한 턱수염 좀 봐요. 꼭 집박이 부리 같아요. 도저히 저 남자랑은 결혼 못하겠는걸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 왕을 쥐박이 부리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은 공주의 무례한 행동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은 공주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절대로 마지막 왕보다 나은 짝은 찾지 못할 거다. 그분은 매력적이고 너른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내가 공주답게 처신하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기를 거부했으니 나는 너를 이 다음에 오는 거지와 결혼시키겠다. 그날 오후 한 가난한 바이올린 악사가 동전 몇 잎을 구걸하러 궁전에 왔어요. 왕은 그 악사를 안으로 들이고는 자신과 공주를 위해 연주해달라고 청했어요. 악사는 낡아빠진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감미롭고 애절했어요. 악사는 연주를 마치고는 정중히 왕에게 작은 답례를 요구했지요. 그러자 왕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그대의 음악을 정말 잘 들었소. 동전 몇 잎보다 큰 답례를 드리리다. 내 딸과 혼례를 올리시오. 공주는 왕의 말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저런 사람과 결혼하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공주가 아무리 불평해도 왕은 맹세를 지키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왕은 곧장 신부를 불러 그 자리에서 공주의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왕은 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여자 거지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제부터 너는 내 남편과 나가 살도록 해라. 그리하여 악사는 공주를 데리고 궁전에서 떠났어요. 머지않아 두 사람은 공주가 난생 처음 보는 숲에 다다랐지요. 공주가 악사에게 물었어요. 이 숲은 누구 것이지요? 악사가 대답했어요. 이곳은 집박이 부리 왕의 사냥터입니다. 공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그 왕의 청혼을 받아들였더라면. 공주와 악사는 길을 더 가다 암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풀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공주가 다시금 물었어요. 이 멋진 풀밭은 누구의 것이지요? 악사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집박이 부리 왕의 땅입니다. 공주는 또다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지만 않았어도. 얼마 후 두 사람은 커다란 건물이 질비하고 큰 길에 부유한 상인들이 붐비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공주가 악사에게 물었어요. 이 멋진 도시는 누가 다스리지요? 악사가 대답했어요. 물론 집박이 부리 왕이 다스리지요. 공주가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 청혼만 받아들였더라면 이 모든 게 내 차지였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악사는 상처 입은 표정으로 공주를 돌아보았어요.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세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악사의 표정이 너무 속상해 보여서 공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후회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계속 걷다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오두막집에 다다랐어요. 공주가 물었어요. 이런 작고 누추한 집에 누가 살겠어요? 악사는 자랑스레 말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함께 살 거예요. 악사가 문을 열어주자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허리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주가 하나뿐인 방 안을 신기하다는 듯 둘러보며 물었어요. 하인은 어디 있죠? 악사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대신 당신이 집을 살피며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해요. 일단 화덕에 불을 지피고 우리가 먹을 저녁을 차려주겠어요? 오래 걸었더니 몹시 배가 고파요. 하지만 공주는 여태껏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불을 붙이려다 말끔히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긁히자 공주는 더는 일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결국 악사가 공주를 도와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악사는 동도 트기 전에 공주를 깨워 말했어요. 저는 일하러 나가야 해요. 어제 저녁에 먹은 그릇들 설거지부터 하세요. 그 다음 집 청소를 하고 텃밭에 잡초를 뽑고 저녁을 차리면 되겠네요. 집에 혼자 남은 공주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공주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살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공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 거품을 사방에 튀겼어요. 마당에 따가운 쐐기풀 밭에서 넘어지기도 했지요. 또 양파를 까느라 눈물을 뽑았고 당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집에 돌아온 악사는 공주가 다 타버린 스투를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악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울지 마요. 자, 내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둘이 힘을 합쳐 새로 스튜를 끓였어요. 몇 주 사이에 공주와 악사는 없는 형편에도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었지요. 공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악사가 다정하게 보살펴 주어서 견딜 수 있었지요. 공주는 악사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공주는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비록 거지라 해도 그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먹을 게 바닥나 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썩어가는 감자 한 알, 양배추 잎 몇 조가리와 베이컨 부스러기가 전부였지요. 공주는 있는 대로 넣어서 묽은 수프를 끓였어요. 악사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도 돈을 벌 방도를 찾아봅시다. 버들가지로 바구니를 짜서 내다 팔면 어때요? 공주는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잘 엮어보려 해도 바구니는 자꾸 허물어지기만 했어요. 악사는 공주를 격려했지요. 괜찮아요. 당신은 실을 잡는데 더 소질이 있을지도 모르죠. 악사는 물레를 하나 빌려왔어요. 공주는 최선을 다해 물레를 돌렸어요. 하지만 거친 실에 고운 손가락을 베는 바람에 양모에 피를 잔뜩 흘리고 말았지요. 악사가 말했어요. 이건 못 쓰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의 오래된 자기 그릇을 장에 내다 팔아야겠어요. 악사는 찬장에 있던 컵과 접시를 모두 상자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왕국의 백성들이 내가 길거리에서 그릇을 파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정말 창피할 거야. 하지만 공주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공주가 아직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웬 술 취한 남자가 말을 타고 멋대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공주의 좌판을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그릇이 모두 산산조각 났지요. 공주가 집에 달려와 악사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아까운 우리 집 자기 그릇이 다 깨져버려서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죠? 악사는 공주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집박이부리 왕의 궁전에 가서 혹시 그곳에 당신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있는지 부탁해 볼게요. 그리하여 공주는 왕궁 주방의 하녀로 일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채소를 다듬어 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박박 닦았어요. 고된 일이었지만 남은 음식은 뭐든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덕분에 공주와 악사는 굶주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실 요리사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고 알렸어요. 쥐박이부리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었지요. 왕실 주방은 온통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떠들썩했어요. 모두들 이렇게 궁금해했지요. 도대체 폐하의 신부가 누구일까? 그 후 일주일 내내 열대과일과 싱싱한 야채, 이국적인 향신료와 거대한 치즈덩이, 육즙이 흐르는 고기가 든 바구니, 고급 포도주병이 빼곡한 괴짝, 거품이 보글거리는 맥주가 가득한 술통 등을 배달부 소년들이 잔뜩 실어 날랐어요. 과거의 공주는 늘 연회에서 입을 드레스와 보석을 고르느라 바빴지요. 하지만 지금 공주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뒤바뀌었는가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결혼식 날이 되자 악사가 공주에게 당부했어요. 반드시 좋은 자리에서 예식을 잘 지켜봐요. 그런 다음 어땠는지 저에게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결혼 선물을 갖고 밀려들 동안 공주는 기둥 뒤에서 축하연을 지켜보았지요. 하인들은 높직이 쌓아 올린 잔치 음식 접시를 나르며 유유히 공주 곁을 지나갔고 가끔씩 공주에게 들러 음식 부스러기를 쥐어주곤 했어요. 공주는 그 음식을 집에서 악사와 나눠 먹으려고 주머니에 담아뒀지요. 징이 울리자 집박이부리 왕이 연회장에 들어왔어요. 파란 벨벳 외투를 차려입은 모습은 놀랍도록 근사했어요. 말끔하게 다듬은 턱수염은 조금도 우스꽝스럽지 않았지요. 실은 그 수염 덕분에 외모가 훨씬 더 돋보였어요. 공주는 한때 자신이 그의 외모를 놀려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러러보는 하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왕이 연회장을 도는 모습을 공주는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왕이 공주의 눈길을 알아차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왕은 성큼성큼 걸어와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 공주를 연회장 한가운데로 이끌며 말했어요.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공주는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려다가 그만 주머니에 넣어둔 음식을 바닥에 온통 흘리고 말았어요. 공주의 귓가에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쟁쟁 울렸고 공주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땅속으로 푹 꺼져 사라지고 싶었어요. 공주는 뒤돌아 그 자리에서 달아났어요. 그런데 씹박이부리 왕이 공주를 쫓아오더니 복도에서 공주를 따라잡았어요. 공주는 부끄러운 나머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러자 쾌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고개를 든 공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이올린 악사였으니까요. 악사는 집박이부리 왕의 옷을 차려입고
공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놀란 공주가 물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당신은 왕인가요? 아니면 제 남편 악사인가요? 악사가 대답했지요. 둘 다예요.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겸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가난한 악사로 변장했어요. 집박이부리 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도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공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아주 잘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직업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친절히 존경을 담아 대할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결혼식을 올려야겠군요. 왕이 박수를 치자 하녀들이 공주에게 비단 드레스를 입히고 황금 티아라를 씌우고 세팅 구두를 신겨주었어요. 완벽히 변신을 마친 공주는 왕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이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는 연회장으로 돌아갔지요. 슈파기브리 왕은 자신의 소중한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왕이 경쾌한 춤곡을 연주하자 궁에 있던 사람 모두가 흥에 겨워 춤을 추었어요. 공주는 왕비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해졌지요. 그리고 집박이부리 왕비는 약속대로 다시는 누구의 단점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구원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하고 그들이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